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34, 지윤이라고 해.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나에겐 감춰둔 본능이 있어. 남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욕망, 사랑, 그건 가식이야.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뜨거운, 생생한, 날것의 쾌락. 이런 나를 처음 알아챈 건 대학 시절이었어. 첫 남자친구였던 태훈이랑 보통의 연애를 했지만 난 항상 뭔가 부족했어. 그냥 손만 잡고 가벼운 입맞춤으로 만족하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 난 더 원했으니까. 더 강렬하고, 더 깊고, 더 격렬한 걸. 처음엔 내 욕망을 숨기려고 애썼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의 불길은 커져만 갔어. 남자친구 하나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래서 나는 두 명을 만났지. 태훈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남자와의 짜릿한 순간을 상상하는 나 자신이 싫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 심했어. 직장 내에서 멀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이미지를 유지하지만 내 속은 달라. 어떤 남자든 나를 갈망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 시선을 던지고 우연한 스킨십을 만들고 은근한 미소를 흘리면 남자들은 무너져. 상사의 집착 어린 눈빛, 후배의 불안한 떨림. 나를 원하면서도 안다라는 모습이 짜릿했어.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욕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거야. 어느 날부턴가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지윤 대리, 남자 꼬시는 재주가 장난 아니라며. 지난번엔 본부장님이랑도 한창 얘기가 많았잖아. 입을 막으려고 해도 뭔가 새어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어느 날 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너,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거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나는 조용히 욕망을 즐기고 싶었을 뿐인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어. 그 남자는 내 또래였어. 날카로운 눈매에 짙은 눈썹, 단정한 셔츠 차림인데도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 그냥 회사 동료라고 보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지. 조심하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태연한 척 물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를 내려놨어. 나는 불안한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지. 이건 말도 안 돼. 사진 속의 나는 지난주 호텔바에서 한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어. 가벼운 술자리가 아니었어. 내 손은 그의 넥타이를 잡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많은 걸 말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야 했어. 누가 찍은 거야? 나는 차갑게 물었어.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두드렸어. 그게 중요할까? 중요한 건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지. 그 순간 온몸이 싸늘해졌어. 이건 단순한 바람이나 스캔들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부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솔직하게 물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목적이 분명할 테니까. 그 남자는 미소 지으며 내 손끝을 가볍게 건드렸어. 너. 한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 갈망과 지배욕이 섞인 너무나도 익숙한 눈빛. 내가 수없이 유혹해온 남자들이 나를 보던 그 눈빛이었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 그는 잠시 웃더니 내 앞에 있는 커피잔을 밀어놓았어. 이걸로는 부족하겠지? 그가 내게 건넨 건 호텔 카드키였어. 나는 웃었어. 오히려 흥미로웠어. 협박을 하는 놈이 아니라 나를 사냥하고 싶은 놈이었구나. 문제는 내가 이런 게임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였어. 그리고 나는 결정을 내렸지. 이 게임, 끝까지 가보자.
나는 천천히 호텔 카드키를 손가락으로 굴리며 그 남자를 바라봤어.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 그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나를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어. 흥미롭네. 나는 웃으며 카드키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 근데 난 겁이 많은 편이라서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를 따라갈 순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이며 내게 가까이 다가왔어. 정말 모를까? 몇 번이나 마주쳤잖아.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어. 낯설진 않았어. 확실히 본 적이 있었어. 근데 어디서? 그가 낮게 속삭였어. 주차장에서.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어. 며칠 전, 퇴근 후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를 세우고 있을 때, 검은색 SUV가 내 옆을 천천히 지나가던 순간, 그때 조수석 창문 너머로 스치듯 보였던 남자. 그럼 그때부터 나를 지켜본 거야? 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내가 위험하다고? 나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었어. 나 같은 평범한 여자가 뭐가 그렇게 위험해?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만난 남자들을 봐. 너와 얽힌 후 다들 어떻게 됐는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스쳐간 남자들이 떠올랐어. 가볍게 즐겼던 사람도 있었고, 깊이 빠져들었던 사람도 있었지. 하지만 결국 다 똑같았어. 관계가 끝나면 대부분 처참했어. 누군가는 집착했고, 누군가는 망가졌고, 누군가는 사라졌어. 설마 너 나 미행한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넌 스스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내가 재앙이야. 나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 그래서 어쩌라고?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다들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왔어. 난 강요한 적 없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는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낮게 속삭였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어.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 이 남자, 날 완전히 꿰뚫고 있어.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 이런 식으로 나를 분석하고 내 본능을 끄집어낸 남자는 처음이었어. 보통의 남자들은 나한테 빠져들었고 그 과정에서 망가졌지.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 그러니까 넌 뭐야? 날 막으려는 거야? 아니면 날 더 망가뜨리려는 거야? 그가 천천히 웃었어. 글쎄, 내가 원한다면 후자일 수도 있겠지. 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어.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어.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경계심이었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 이 남자를 그냥 보낼 순 없어.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쉽게 무너졌어.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내 손 안에서 놀아났지.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 이름은 뭐야?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어. 그는 피식 웃더니 천천히 내 앞에 있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밀었어. 내가 먼저 말해봐. 뭐?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유혹하는 말투로 내 이름을 불러봐. 심장이 한순간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남자들을 다뤘는지, 어떤 식으로 감정을 쥐고 흔들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내 방식대로 유혹해보라고 시험하는 것 같았어.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일부러 천천히 입을 열었어. 너무 긴장하지 마. 목소리를 낮게 깔고 시선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지. 난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능숙하거든.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지만 살짝 움찔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 그래, 너도 결국 똑같아.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겠지. 이름이 뭐야? 나는 다시 물었어.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 강현우.
강현우. 낮은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치며 퍼졌어.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르면 위험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좋아, 현우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를 지었어. 근데 왜 날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되잖아. 그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냥 궁금했어. 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래. 너는 지금까지 내가 게임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손을 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 나는 그를 빤히 바라봤어. 넌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어. 아니, 그냥 지켜보고 싶을 뿐이야. 이 남자,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나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그를 올려다봤어. 그럼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그건 내가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끝을 바라봤지.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이 내 턱을 스치듯 지나갔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 곧 다시 보자, 지윤. 그가 그렇게 말하며 나를 두고 사무실을 나갔을 때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그가 사라진 자리만 바라봤어. 이 남자 대체 뭐지?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호텔 카드키를 집어들었어. 어차피 멈출 생각은 없었어. 나는 한참 동안 손에 쥔 호텔 카드키를 내려다봤어. 금색 테두리가 반짝이는 얇은 플라스틱 조각. 아무것도 아닌 물건인데 묘하게 손끝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 이걸 받아야 했을까? 순간적인 충동이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난 원래 이런 선택을 해왔으니까. 사람들은 나를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강현우 그는 분명히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 내가 이 카드키를 들고 호텔로 갈지 아니면 던져버릴지. 아마도 그는 내가 그곳에 나타날 걸 알고 있을 거야. 어차피 멈출 생각 없잖아, 지훈아. 나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하고 카드키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어. 그리고 모니터를 바라봤지. 아직 퇴근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집중이 될 리가 없었어.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 그래,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면 더 깊이 빠지는 게 낫겠지. 밤 9시, 강남의 한 호텔 로비. 나는 한 손에 작은 클러치백을 쥔 채 천천히 로비 안으로 들어섰어. 호텔 특유의 은은한 조명이 나를 감싸며 반짝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내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쓰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블랙 원피스를 골랐어. 어깨를 살짝 드러내는 디자인에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 움직일 때마다 매끄러운 천이 몸을 감싸며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 남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을 때 나를 쳐다보는 걸 좋아해.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어. 나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고 카드키를 쥔 손끝에 힘을 줬어. 이걸 꽂으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나는 숫자를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어. 심장이 빨라졌어. 아니, 이건 긴장 때문이 아니야. 흥분이었어. 객실 앞에 도착한 나는 잠시 숨을 골랐어. 문 앞에서 멈춰서 카드키를 가만히 바라봤지. 여느 때처럼 가볍게 밀어붙이면 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카드키를 리더기에 가져다 댔어. 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나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어.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지. 방 안은 어두웠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 공기 중엔 잔잔한 우디 향이 감돌았어. 그리고 그 안에서 강현우가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생각보다 늦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분명한 흥미가 섞여 있었어. 마치 나를 오래 기다린 것처럼. 나는 천천히 문을 닫고 그를 향해 걸어갔어. 이렇게 초대해놓고 아무 말도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어. 그는 가볍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기울였어. 넌 올 거라고 확신했거든. 나는 소파 건너편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 그리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 그건 내가 정하는 거지. 순간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느낌이었어. 내가 정한다고.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 좋아, 그럼. 나는 그의 무릎 위에 걸터앉으며 속삭였어. 이 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까?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 나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속삭였지만, 강현우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어. 보통의 남자들은 이 정도 거리에서 이미 숨이 가빠졌을 텐데,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 마치 나보다 한 수 위라는 듯한 태도. 그게 묘하게 신경 쓰였어. 이상하네. 나는 그의 넥타이를 손끝으로 툭 당기며 중얼거렸어. 보통 이쯤 되면 남자들은 무너져야 하는데. 강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내 허리를 감싸는 대신 가볍게 내 손목을 잡았어. 너야말로. 그가 낮게 속삭였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남자를 처음 봐서 당황한 거 아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 그는 내 손목을 서서히 쥐었다가 풀며 내 눈을 깊숙이 들여다봤어. 내가 유혹하는 방식, 감정을 자극하는 말투, 상대를 뒤흔드는 법까지 전부 꿰뚫어 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 그걸 알면서도 여기까지 나를 부른 거잖아. 그는 천천히 내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넘겼어. 응. 왜냐하면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어. 내가 어디까지 무너질지 보고 싶으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건 내가 예상했던 흐름이 아니었어. 나는 항상 상대방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떠나왔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냥감이 된 기분이었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을 받는 건 처음이었어. 나보고 무너지는 걸 보고 싶다고. 나는 비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 웃기지 마. 나한테 빠진 남자들은 전부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결국엔 누가 무너졌는지 알지? 그렇겠지. 그는 여전히 태연했어. 근데 내가 내 예상대로 움직이면 재미가 없잖아. 뭐? 그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나보다 한 뼘은 큰 키, 단정한 셔츠 아래로 보이는 탄탄한 몸. 그의 손끝이 내 턱을 가볍게 들어올렸어. 이제 내 차례야, 지윤. 내 차례? 그래. 나를 내 방식대로 유혹해봐.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그럼 못하겠어? 그는 내 턱을 살짝 놓으며 한 발짝 물러났어. 너는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증명해봐. 나는 그를 노려봤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남자는 처음이야. 하지만 묘하게 흥미로웠어. 좋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그에게 다가갔어. 후회하지 마. 그날 밤 나는 내 모든 수를 썼어. 목소리, 눈빛, 손짓, 거리감을 조절하는 법. 남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계산했어. 그런데 강현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나를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었어. 마치 나를 시험하듯이.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어. 이 남자는 지금까지 내가 상대했던 남자들과 다르다는 걸.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어.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 내가 지금 뭘 시작한 거지?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 없었어. 왜냐하면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그날 밤 나는 끝까지 버텼어. 내 방식대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강현우는 흔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밀어넣고 있었어. 이제 내가 빠질 차례야.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 그리고 나는 인정해야 했어. 내가 지고 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쥐락펴락 당하는 기분을 느꼈어. 불쾌할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어. 마치 내가 원했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며칠이 지났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 나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 강현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지윤 대리님, 오늘 회의 안 들어가세요? 후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 나는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모니터를 봤어. 그래. 가야지.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 그날 밤 이후로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났어.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익숙한 향이 퍼졌어.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강현우가 서 있었어. 오랜만이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 이 남자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그는 가볍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 내가 흥미로워서.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어. 그리고 순간 온몸이 굳었어. 이건 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 몇 달 전 일이었는데 도대체 누가 찍은 거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강현우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어. 누가 찍은 거야?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 그게 중요할까? 나는 손끝에 힘을 줬어. 뭘 원하는 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내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 그건 내가 알 거야. 그리고 그는 내 손에 작은 메모 하나를 쥐어줬어.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쥔 채 그의 눈을 바라봤어. 이걸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어. 나는 손에 쥔 메모를 조심스럽게 폈어. 그리고 거기에 적힌 주소를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이곳은 내가 절대 다시 가면 안 될 곳이었어. 그런데도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아가야 할 것 같았어. 왜냐하면 이 남자가 나를 완전히 휘어잡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손에 쥔 메모를 가만히 내려다봤어. 가느다란 글씨로 적힌 주소. 단순한 장소일 뿐인데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너무나도 무거웠어. 절대 다시 가면 안 되는 곳. 하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어. 늦은 밤, 주소가 적힌 곳 앞에 도착했어. 낯익은 건물. 몇 달 전, 아니, 어쩌면 몇 년 전부터 피해야 했던 곳이었어. 나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 강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위스키를 흔들고 있었어. 내가 들어오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놨어. 올 줄 알았어. 나는 문을 닫고 그를 바라봤어. 왜 하필 여길? 그는 의자에 앉으며 내게 손짓했어. 앉아. 나는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 그가 천천히 잔을 밀어줬지만 나는 손대지 않았어. 내가 숨기려던 것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그걸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 나는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어. 무슨 소리야? 그는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날 바라봤어. 내가 어떤 식으로 남자들을 조종했는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다가 버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됐는지.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 어떤 남자는 내가 떠난 뒤 완전히 무너졌고, 어떤 남자는 내가 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하지만 그가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어. 한 남자는 죽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뭐? 그는 조용히 내 표정을 지켜봤어. 너도 알고 있었겠지. 그 사람이 널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다는 걸.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 가슴이 답답해졌어. 이 이야기를 들추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듯 했지만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